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로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역시 삼성전자다라고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조 3천억,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로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어저께 그 물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쇼 커버링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앞전부터 시장 대비해서 반등이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쇼 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어저께 강하게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은 상태에서 하락 자체가 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지수 역시도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다 하더라도 하락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저희 증시를 보게 되면은 화면이 이제 깔끔하네요. 자, 근데 이제 화면이 지금 24일, 화면이 어저께가 28일이니까 화면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줄 때까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올 초에 고가 라인 때까지도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해의 고가 라인 때를 넘어간 증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나스닥,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대만 딱 이 3개국 정도 들었나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내 증시가 강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 자체가 글로벌 경기 이 부분에서 회복세가 빠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됩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화면이 약간은 좀 틀려지긴 했는데 자, 우선은 코스피 보게 되면은 1.76% 상승한 2256포인트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거래대금 역시 17조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과 더불어서 고가 라인대를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가 1조 3,110억을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기관에서는 2,2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선물 쪽에서도 1.75% 상승한 299.2포인트, 그러니까 장중에는 3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마감 무렵에는 선물을 좀 축소하긴 했었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라는 조합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누적 순매수는 24,600개억으로 외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도 많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베이시스가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약화되면서 0.4% 정도 마감이 됐던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일부 출회될 수가 있긴 한데 실제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이 출회가 돼봤자 약 4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출회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동조화되면서 강세를 띠면서 다시 연중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다 되죠.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소폭의 매도를 했었다 정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담당 PD분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약간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국이 0.7% 상승한 3,22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3,180포인트 전후를 계속해서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강한 탄력적인 강세는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앞전에 윗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지속되는 부분이 강한 거래량까지는 연결되지 못한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띄었다 되고 거래 대금 역시 감소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장중에는 이제 미 선물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마감 무렵에 0.1에서 0.3% 정도 강세로 마감되었는데 실제로 미증시는 마이너스 0.65에서 1.27%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부양책에 관련해서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크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빵 관련된 쪽이 사실 미증시를 2018년도부터 끌고 올라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쪽에서가 지금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온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내일 아마존이라든지 그 외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이 부분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지난달 이달 초까지는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기저 효과가 끝난다가 되면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다음 연준에서 원래 긴급대출 프로그램 이 부분을 9월 달까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는 부분이 결국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어제 미증시 하락을 제한시켰다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방어주가 강세뛴 반면에 이제 원유 서비스라든지 소재 산업재 대부분이 약세를 띄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더 컸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 소폭의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미증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의 중간마디 1540포인트 전후된다.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제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했을 경우 호재 소멸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폭이 열려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 기대치가 없고 오히려 우려가 높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얼마큼 미칠 거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미 나스닥과 더불어서 움직였던 쪽만 영향을 받을 거냐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S&P 지수를 보게 되면 S&P 지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하다 했었나 물론 이제 S&P 지수 안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표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되는 거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S&P 구성된 종목군 중에서 이 기술주들이 영향을 받을 때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제한적인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떨어질 수 있다 된다 하더라도 나스닥보다는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미국의 그러니까 5월 달부터 6월 달 지수가 한번 고가를 만들 때는 유럽 증시와 미 S&P 지수, 국내 지수 다 동조화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동조가 약간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좀 더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1.7%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2.17%라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띠게 되면 사실 현물 쪽에서가 더 강세를 띠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벌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벌어지게 되면 앞전 배어산대에서 언급을 해뒀듯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강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상대적으로 체감이 지수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가 5%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삼성전기와 삼성 SDI,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IT 기업들이 시장에서 4%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업종지수에서 4%라는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외적인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거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IT를 제외하고 시장 대비 강세에 띄었다 된 것이 SK텔레콤을 중심으로 강세에 띄었던 통신 정도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소폭의 지수보다 약하거나 약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삼성전자 보고 가야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선 인텔에서의 파운드리 수주 가능성 여기에 따라서 기대치를 높여주면서 이 부분이 강세를 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해 고가 라인에서 시장에서 빠지고 나서 반등 자체가 6월 초까지 나왔을 때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사실 반등이 약했다는 케이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앞전에 공매도가 있었던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의 평균 단가가 얼마였냐면 공매도 평균 단가가 56,6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6,500원이라는 자릿대가 앞전에 이 가격대는 넘어가지 못했던 이 자릿대인데 이 자릿대 넘어가니까 대규모의 쇼 커버링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쇼 커버링이 나타나면서 이제 59,000원 전후까지 고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적인 탄력이 강하게 붙어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매물 소화와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시장 대비해서 워낙에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차익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하락이 세게 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지수 자체가 역시 하락이 세게 떨어지지 못한다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없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가 강하게 유지를 해준다면 이땐 또 베이시스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이시스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역시 지수를 방어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파워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어제와 그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 삼성전자가 우선은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된다가 되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추가적인 강세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삼성전자가 지수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외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1조 3천억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제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으로 거의 1조 가까운 매수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 외로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네이버, 삼성전기, DBIT, SK이노베이션 전체적으로 다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업종 대표주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제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제외하고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현대차, NC소프트, 한국전력, 하이닉스, SK케미칼.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강세 뛴다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강세 못 뛴다. 이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샀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도 매수를 하고 매도 자체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신흥국이라든지 미 선진지수라든지 펀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국내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덜 나온다. 오히려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밸류 부담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는 사실 밸류 부담이 낮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없이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외적인 기업들 실적이 받아찍고 회복하고 있는 국내 증시로 어느 정도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에서 수급 보도록 하죠. 기관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중심이 되는 케이스였는데 삼성 SDI라든지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IT 쪽에서 주로 들어왔다 되고 그 외적인 IT 부품 관련된 코스닥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이나 LG노텍 이런 쪽 들어오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IT 계열을 제외하고는 매수 규모는 좀 작은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뭐 하이닉스 역시 매도가 컸다가 되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자동차 쪽에서 최근 들어서 차익이 좀 떨어진다 정도.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하나금융이라든지 LG전자 그리고 KB금융, 한국전력 등 그 외적인 종목군들에서 전반적으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채널 패턴, 박스권 패턴에서 연장 하나가 국내도 나타났다 됩니다. 근데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고가를 만든 자리가 어디냐? 올해 1월 달과 2월 달 고가를 만들었었던 2270포인트 전후 여기까지 만들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국내 증시의 올해 최고가 상단 자리를 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항을 좀 받았다 되는데 우선은 단기적인 그림을 볼 때는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은 사실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하락이 세게 떨어지기 역시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가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영향을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소화를 하느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우선은 지지 라인이라고 하던 자리대가 6월 달에 고가 라인, 이 라인대가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2175에서 2200 초반 여기 정도는 상당히 강한 지지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수가 2180이라는 자리에 완전히 이탈한다 되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받쳐주고 그 외적인 수급에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대형 지수 보도록 하죠. 사실 대형 지수가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라든지 다른 쪽에 비해서 약세를 띄었다 했었죠. 그래서 사실 6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와 그제, 특히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가 고가 라인대 위에서 출발하면서 강한 상승을 뽑아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사실 삼성전자가 다 나타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역시 제한된 그림을 보여준다 되고 마찬가지로 상단 자리가 왔기 때문에 지수로서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증시가 조정을 이제 잘 어느 정도 끝날 때 그때부터 어느 정도 국내 증시가 더 차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요 자리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형 지수 볼 때는 약 2120포인트 뭐 60포인트 이 정도가 이제 최대 빠질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어느 쪽에서가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거냐 이 부분이다. 미증시와 연동된 쪽이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성장주나 가치주나 어느 정도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이 사실 어느 쪽이 더 강할 거냐 보면서 성장주 쪽에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의 조정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은 왜 갑자기 시장에서 빠져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전체 예전에 고가 추세 라인 때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저항으로 인식을 했었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2018년도부터의 완전 고가 하락 추세를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어제 돌파가 나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 전체로 볼 때는 이제 고가 라인대 상단에 왔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가 소화하면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강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다. 대신 내려온다 했을 때는 돌파 지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나중에 추가적인 강세를 더 뽑을 것이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중국 증시는 뭐 하락은 제한된다 똑같습니다. 다만 상승도 제한된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부족한 부분과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 계속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간 조정 형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다. 이게 나중에 미증시가 최소 1, 2주 동안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확대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쯤 맞춰가지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다. 근데 구매자 관리 지수가 사실 별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이번 주에는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은 제한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험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나스닥 중심이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양책 사실 이제 뭐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수를 받쳤다가 된 케이스입니다. 6월 말부터 시장에서 불안하다 싶으면은 부양책 할 거다, 부양책 할 거다 이게 계속 반복됐었죠. 그래서 5차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어떤 산업을 투자를 한다 대부분 이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연장한다 쪽으로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8월 초 다음 주 첫째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는 마무리하지 않으면은 여름 휴가를 간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된다 했을 때 시장 자체가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호재 소멸 쪽으로 여전히 무게를 둬야 된다는 부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페이스북 시점 발표했는데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 아마존 사실 빵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기술주가 되기도 하고 언택트가 되기도 하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가 사실 성장주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차익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GDP 성장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미국의 성장 자체가 꺾인 상태에서 성장주가 계속해서 강세뛴다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국내에서 이와 연동된 종목군들이 얼마큼 영향을 받을 거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연준회에서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소폭치가 마이너스 32% 정도 전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 말씀드렸죠. 담당 PD가 휴가를 가셨다고.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거는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둘만 놓고 볼 때도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이 동조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는 가는데 하이닉스 못 간다고 되죠. 그만큼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쪽 그리고 하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쪽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이익의 증가는 대부분 기업들이 다 나온다 된다. 그만큼 하반기부터 확연하게 좋아지는 호시적 중심의 종목들을 압축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고요. 지수 자체는 시장에서 2150을 넘어간 상태고 추세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아마 시장에서 조정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2185, 75 이 자리 때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가격이 깨질 때는 이제 2050, 2080 이런 데까지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저께 해지를 다 우선 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강세될 때는 해지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 자체는 나중에 2180을 자체를 완전 이탈한다 했을 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사실 신용이 너무나 많은데 테마주가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역시 시총이 많은 쪽이 결국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 이쪽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이제 중립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단계적인 시세는 다 나왔다고 보셔야 되고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산업재 쪽에서 건설조선 이쪽 여전히 좋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은행, 증권에서도 좋은 종목들, 실적에 좋은 종목들로 압축하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쪽은 종목별로만 접근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벌써 넘어왔는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